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기와 경련의 원인과 치료법입니다. 내가 고친 질병 이야기 네 번째 경기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련을 하는 이유는 체내 염증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혈관을 뚫어서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혈관을 뚫기 위한 행동이 바로 경기경련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지금 경기해서 뒹굴고 있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번 181번째 이야기는 인체 보고서 편 중에서 내가 고친 질병 이야기 네 번째 경기와 경련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제법 길죠. 80쪽에서 150쪽까지 무려 70쪽에 걸쳐서 이 경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요 핵심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고친 경련 이야기를 시작하며 사람의 손에 인체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만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질병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갓난 아기 때 몽고 반점에 창자가 밖으로 내려오는 탈장 수술을 받으며 병약하게 태어났으나 그래도 병원 가는 이런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기나 몸살을 달고 태어났는데 급체로 한 달간 식물인간처럼 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면 그냥 이웃에 있는 할머니의 손따기 치료가 전부였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이가 경련에서 눈이 지금 뒤집혀 있네요. 세 번째, 어떤 날은 하루에 경기를 5번이나 혼절하여 엄마 등에 업혀 손따기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아이가 경기를 내서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줄 생각은 하지 않고 빨래만 하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때 엄마는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 손 따는 것을 자세히 살피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경기 때부터는 엄마가 직접 저와 동생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뿐만 아니라 제 둘째 동생은 심심하면 팔이 자주 빠지는 동생의 팔을 넣기도 하고 혹은 각종 한방약재를 끓여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하여 저희 가족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제 기억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제 밑에 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4명의 동생을 키우고 살기에 너무 바쁜 엄마에게 제가 아파도 더 이상 엄마에게 손을 따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었기에 제가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일곱 번째, 이때까지만 해도 제 주위에는 손을 따지 않고 경기에서 병원 가서 그 당시에는 항경련제 주사나 이런 거 맞고 죽어가는 어린이가 아주 많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적죠. 여덟 번째, 저는 손따기를 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늘 엄마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무엇이냐? 경련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임신한 후 태아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장기에 환경적인 다양한 충격을 받으면서 염증이 여기저기 생기며 질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환경적인 충격이란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즉 빛이 너무 강했다, 소리, 온도, 열, 충돌, 구타, 바이러스, 세균, 극체, 동상, 공기오염, 물오염 이런 등등을 견디지 못하면 이때부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체내염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체내에 만들어진 염증은 심장 가까이 있으면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오장육부에서 가장 먼 쪽인 손, 끝, 발 혹은 저체온 부위에 염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감기나 몸살을 하면서 여러 질병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감기는 기가 감동하는 거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몸에 열을 올려서 스스로 치유하려는 질병이 바로 감기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곧불, 감기는 남도 안 준다. 즉 감기 한번 걸려서 이불 푹 덮어쓰고 땀 푹 떼고 나면 몸에 있는 암이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세포까지 다 재생이 잘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이 경기, 경련을 하는 원인이 바로 염증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스스로 그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하여 몸을 비틀고 경련하고 심하면 또 절도까지 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 심하면 정신을 잃기까지도 하는데 이때 항경련제나 해열제를 잘못 사용하면 그 항경련제나 해열제가 다시 염증을 더 만들어서 그것이 내려가고 저체온 부위에 가서 지적 발달 장애, 지체 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지체 장애자들이 너무 많죠. 전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나 경련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바로 심장에서 멀리 보낸 체내 염증은 손에 차지고는 모이기 때문에 손에 따인 염증만 빼주면 이걸 푹 덮었으면 그 다음 날 거의 낫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런데 병원에서 해열제, 항생제, 항경련제를 투여하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 체내 염증을 더 많이 만들어내어서 그 많은 염증이 심하면 머리까지 가고 혹은 염증으로 몸에 가득 차면 다양한 지체장애, 발달장애, 장애우를 양산할 수 있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기, 경련의 인체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경련 때 나는 추워 죽겠죠. 그래서 오한이 막 들고 오한이 들면서 열을 내려고 막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얼굴이 되게 창백하죠. 백지처럼 하얗게 되면서 체온이 내려가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로 더위를 느끼고 땀으로 피부가 축축해지거나 또는 얼굴이 빨갛게 홍조를 띠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충격을 받거나 내 몸에 세균, 바이러스, 병균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이를 잡아먹으면서 동시에 파이로젠이라는 발열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관내를 자극해서 시상 하부는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열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열 올라가는 것은 내 몸을 치유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병이 나면 바로 열이 나게 되고 열이 올라가면 병원균도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자연 치유하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병원 가면 열 많이 나면 막 얼음 찜질하고 춥게 만들죠. 그게 더 환자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시상하부. 다섯 번째, 또 열이 나면 간에서 피 속의 철분을 해소하여
세균의 생존에 필요한 철분을 차단함으로써 병균을 이중으로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해열제와 항생제는 발열인자, 열이 나는 것을 무력화해서 자율신경계와 뇌분비계를 교란하여 생존 본능의 행동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해열제와 항생제입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이 아플 때 몸에 열이 나는 것은 혈관을 확장해야 되죠. 열이 나야 확장이 되죠. 그 다음에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를 확장을 시켜서 많이 오게끔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열나는 것이에요. 열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열이 난다는 이야기는 나는 추워 죽겠죠. 그럼 외부로 데워주면 돼요. 네 번째, 경기 경련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의 시상하부는 몸을 언제나 일정하게 항상성 있게 유지하는 자연치유력의 센터이죠. 근데 시상하부가 문제가 되면 이런 사람은 거식증, 식탐자 이런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이 환경적인 충격으로 경기를 하면 발열, 열이 막 나죠. 또 머리를 흔들거나 온몸을 움찔하는 것도 이 감내를 살려내기 위한 인체의 자기치유 현상인 것입니다. 막 흔들어야만 이 모세혈관이 막 흔들려서 피가 더 잘 통하겠죠. 세 번째, 감기나 몸살 등으로 미열이 있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는 것은 몸의 기본 생리 현상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므로 약은 곧 독이 될 뿐입니다. 이 독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애우, 지체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나라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네 번째, 몸의 열은 병원균을 계멸시키는 작용이며 열이 오를수록 몸 안의 암세포도 죽이고 열을 올려주면 앞 시상하부에서는 오히려 체온을 쫙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더 뜨겁게 하면 체온이 싹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경기의 유형 중에서 명현호전 반응형은 신체의 일부분이 움찔하거나 가벼운 떨림 또는 경기와 격련을 하는 것이 바로 명현호전 반응형이에요. 그래서 경기 격련은 호전, 명현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자가 생존 치유형은 이 정맥의 혈류가 어적혈로 막혀 더 이상 정맥의 역할을 상실하면 인체는 새로운 정맥핏기를 막 만들어내죠. 이 정맥핏기를 만들면서 또 떨림 현상이 생기는 과정도 역시 경련 현상이에요. 일곱 번째, 이 원인은 항경련제의 남용, 해열제의 남용으로 온몸으로 농백혈, 염증이 퍼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경련이나 경기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보통 손발이 상해진 상태여서 저체온 부위가 점점 많아지죠. 팔뚝, 팔목까지, 팔꿈치까지, 무릎까지 사늘해지면 이때 뭐냐, 사지를 뒤틀어서 발작을 해서 이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발작 격려한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한 7분 정도 지나면 다 깨어나죠, 보통. 아홉 번째, 격리를 한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스스로 막힌 필기를 뚫기 위한 행동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막 다급하니까 바로 병원 쫓아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손따기 해주세요. 이게 바로 최고의 경기 명약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와 경련을 다스리는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와 경련을 할 때면 몸속의 염증들이 손꽃으로 염증이 버려졌기 때문에 손따기로 혈류를 넣어주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이 없다면 의식을 깨워야 되겠죠. 그래서 핏대, 목의 요 대정맥, 핏대 부분에 요 쇄골 부분이 있어요. 요 부위를
꾹 눌리면 막 정신을 잃었던 사람도 이제 그때부터 깨어나서 막 아파하고 막 울죠. 그래서 아이는 울려야 됩니다. 울어서 의식을 깨운 뒤에 보통 여기를 한 5분 정도 지압하게 되면 의식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만 30초만 해도 바로 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대정맥 핏대를 지압을 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높은 뇌압이 이 밑으로 심장 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 이제 손에 모인 염증을 제거하는 기본 손따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 다사, 나사, 라사, 그 다음 새끼손가락 가, 엄지 마, 이 5곳밖에 안 돼요. 이것만 따지면 사람을 살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지체장애 안 되고 살려낼 수 있어요. 5번째, 이때 위장장애가 있으면 다사에서 농백혈, 염증이 나오거나 물이 나오거나 막 피고름이 섞인 것이 나오기도 하고, 호흡의 문제가 생기면 나사, 약지 손가락 2번째 마디에서 염증, 농백혈,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 마에서는 피가 분사 막 솟구쳐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빼주는 게 좋아요. 분사는 압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따준 후에 방을 따뜻하게 한 후에 아주 두꺼운 이불로 다리에서 발끝에서 머리까지 이불 완전히 덮고 한숨 자면 그 다음 빠르게 낫게 됩니다. 즉 발끝부터 해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덮어서 자기가 내뿜는 호흡으로 자기 온도를 높이면 한 30분 지나면 막 땀이 비어도 쏟아지고 막 악취가 나오고 또 오줌내기 막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신없이 쌉니다. 굴굴 자고 나면 아침 되면 개운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손 한번 따고 나면 낳을 아이를 항생제나 해열제로 내 아이를 장애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와 격려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다스려서 더 이상 지체장애나 지적장애, 발달장애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서 내 아이가 장애우, 지적장애, 발달장애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82번째 이야기는 내가 고친 질병 이야기 중에서 티눈, 저도 손바닥에 여기에 티눈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 제가 이만큼 가위로 오려냈어요. 오늘 다음 또 재발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한 방법이 바로 재발 없는 티눈, 사마귀, 재발 없이 치료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